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4월 3일이 되겠습니다. 4월 3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말 참 민족의 비극이죠. 민족의 비극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 사건을 쭉 보다가 보니까 결국은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류의 사건들이 이 대한민국 근대사, 현대사에 엄청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분포돼 갖고서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참 생각하고 들여다볼수록 가슴 아픈 얘기들인데,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소화를 시켜가고 미래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로해서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될지 정말 이것은 커다란 숙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지만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는 알아보기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그 사건이 어떠한 내용이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한번 개요를 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약을 보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이 남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조선 노동당이죠. 네.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이자 해방 이후 사회주의 세력과 우파 세력의 갈등으로 인해 야기가 되었다. 1947년 3월 1일 기념일, 그러니까 3.1절 기념일입니다. 시위에서 벌어진 좌우 세력 간의 우발적 충돌이 확대된 후에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한 남로당과 시위대의 진압 과정 및 한국전쟁 이후에 토벌작전을 통해서 3만여 명의 도민이 학살당했다. 이 사건은 종교이후 금기 시대다가 1990년대야 역사적으로 재조명되어 2000년에서 2007년 진상조사와 피해자 파악이 실시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이제 위키 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제주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요 개요는 조금 전에 이제 앞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요 단부터 한번 볼까요? 단 민간인 희생자는 최대 25,000에서 3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 한편 진압군은 1,091명 사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주 4.3 평화공원에 이제 학살 현장을 갖다 이렇게 이제 모형으로 이제 재현을 시켜놓은 거다라는 얘기죠. 날짜는 이제 47년 3월 1일부터 54년 9월 20일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됐던 사건입니다. 결과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소요 사태를 지나 그다음에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이 되고 사건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고, 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2000년에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여기는 이제 좀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전국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저걸로 보고서 마치 이제 전쟁이죠. 뭐 전쟁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미 군정. 저 때는 이제 미 군정이 이제 군정 통치하고 있던 시대니까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해방 공간이라고 이루어지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조선 노동당하고 싸웠다는 얘기네요. 네, 참 진짜 여기 보면은 이제 레닌, 스탈린, 그런 사람 누군지 모르겠네.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남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을 합당을 해서 결성된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정당이다. 초대 당수는 영웅영, 2대는 허헌, 3대 박헌영이 맡았다. 예, 박헌영이 맡았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난 것 같네요. 정말 참 보기 싫은 사진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양쪽을 주의가는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예, 뭐 윌리엄 딘, 6.25 때 이제 포로가 됐던 미국 장성이죠. 송여찬, 유재영, 귀에 익은 이름들입니다. 김익렬, 조병옥, 박신영. 그다음에 이제
남로당 쪽에서는 이제 이 김달사 믿었고, 유격대장이죠, 뭐 말하자면. 이 병력이 이제 3천여 명이었고, 이쪽 그 미군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 쪽은 3천여 명이었고, 그다음에 남로당 쪽에서는 이제 노동당은 500명, 제주도에서 이제 지원자가 1000명 정도 이렇게 되네요. 글쎄요, 이렇게 보면은 3,000명하고 1,500명하고 이제 싸운 건데, 이 사이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1,091명이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남로당 쪽에서는 이제 글쎄요, 물음표 명해놨는데 전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벌이 다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민간인 희생자가 14,442명이다. 진압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7,624명, 그 다음에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1,528명, 어떤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 희생자를 25,000에서 3만 명이 죽었을 거다라고 이제 이쪽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차를 쭉 보면 이런 그 아주 복잡한 그 이제 그 경과가 이제 있습니다. 예, 배경의 발단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제주도 상황이 좀 흉년이 많이 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급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본토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해서 이제 제주도로 많이 이제 유입이 됐겠죠. 예. 인구가 급증하고 그렇다 보니까 실업률이 이제 그냥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대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기근이 이제 아주 격심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콜레라까지 만연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콜레라.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이런 그 분위기를 아주 쉽게 침투하는 그런 그 조직이 바로 공산당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로당은 이제 그 미국 육사단 브라운 대령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5,000명을 해서 남로당이 1946년부터 제주도에서 공작을 이제 시작을 이제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5월 50 총선이 이제 남한 단독 정부라도 이제 수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이제 그걸 방해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제주 4.3 사건 발생 당시 제주도민 6만에서 7만 명이 남로당에 가입한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돼 있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제 가입을 한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그 유혹을 할 때 뭐 평등한 세상을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혹해요. 사실 평등합니까? 지금 북한을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김정은과 그 무리들은 아주 호화로운 생활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죽을 지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우리가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남로당이 반미사당이 동조했었다. 뭐 그런 생각도 뭐 가능하지만은 공산주의 논리에 이론에 누가 이제 현혹되고 유혹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1947년 제주 북초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에서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에 3만여 군중 중 17,000여 명이 좌익 남로당 계열 군중이라서 미군정 통치 반대. 그러니까 이미 이때 뭔가 정치적인 그 이념 투쟁을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걸 말리다가 보니까 진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김학영관이 탄 말에 어린이가 이제 치였다라는 얘기죠. 글쎄 뭐 저때 왜 아마 일본 그 경찰들이 그 이제 기마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도 이제 그 말탄 그 경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글쎄요, 저 어렸을 때도 말탄 경찰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가 뭐 말 발굽에 이제 채였는데 사실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 소, 말 이런데 발굽에 채여갖고서 뭐 다치고 그런 거 아주 비일비재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경찰이 이제 뭐 사실 막 마루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좀 무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3만여 명의 군중이 김학영관한테 돌을 던지고 경찰서까지 이제 쫓아갔다. 글쎄요, 여기에 뭐 3만여 명이 경찰서로 쫓아오면은 그건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입장에서 경찰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거라고 본 거죠. 3만여 명이 닥친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진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발포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때 3월 9일 날 이제 총파업이 이제 있었죠. 이건 뭐 총파업이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건 뭐 전국적으로 그때 이제 파업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우리가 그 야인 시대를 보다 보면 시라소니하고 금강이라는 그 이제 북에서 내려온 그 이제 주먹이 뭐 서로 그 승부를 겨루는데 파업 시작됐다라고 해서 이제 무승부로 끝내고 다음에 한번 다시 싸우자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서 이제 헤어지죠. 바로 이제 그 시대 배경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게 이제 커다란 사건으로 이제 점점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이 이제 2.7 사건인데, 여기 보면 2.7 사건의 여수 순천 사건, 대구 사건, 뭐 각종 그 사건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데, 하여튼 제주도도 이제 이 광풍을 피해갈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이제 단선 단정 반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 단독으로 선거를 해서 그다음에 단정 정부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반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 이제 세력은 지구전 태세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는 각 지역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조선인민 유격대의 초고적 형태를 구성하면서 제주 4.3 사건을 이어졌다. 그 게릴라전이 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산악에서 활동하는 그런 게릴라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민 유격대가 이제 결성이 이제 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수도 없이 이제 싸웠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다음에 죽창이 여기서 유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토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압은 해야 되니까. 내버려두면 사회 불안 요소를 계속 작동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김달삼이가 나오네요. 여기 김달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안경을 썼지만 아주 날카롭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장을 해갖고 제주도 내 24개 경찰 지서 가운데 12개 시설을 일제히 급습하면서 4.3 사건이 시작이 되었다. 이게 참 정말 전쟁이죠. 전쟁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서북 청년단,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청년단, 우익 단체들의 그 집을 또 이제 습격을 한 거죠. 그럼 이 상태가 어떻게 하겠어요? 토벌해야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국가 군대와 경찰이 가만히 있는 게 맞나요? 토벌해야지. 그럼 토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경비대의 진압 출동 명령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전쟁 같은 토벌전이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긴 글이 있지만은 이게 이제 결국은 토벌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처형을 기다리는 제주 주민들, 이렇게 돼 있네요. 참, 그래서 민족의 비극이라는 말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이제 강경 진압 시기가 1948년 10월 11일부터 49년 3월 1일까지, 즉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토벌 작전이 이제 진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벌하다 보니까 글쎄요, 일반 주민들도 당연히 거기에 또 피해자가 나오고, 정말 토벌하는 진압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처형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집단 학살 형태로 이제 나타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결기에 들어가죠. 1949년 3월 2일부터 54년 9월 21일. 결국은 6.25 전쟁 3년 기간 내내 이 제주도에서는 이 토벌 작전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본토인 무태서 한반도에서 우리나라 땅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밀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낙동강까지 이제 후퇴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사이에 제주도에서는 이제 이런 사건이 있어갖고서 이제 제주도 자체는 엉망진창이 되고, 이때는 제주도가 전라남도에 귀속되어 있었던 그런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종결은 이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또 여기서 희생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 아픈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떤 참 처절한 한 광경이라고 볼 수뿐이 없습니다. 지금 민족의 비극이죠. 그 밑에 쭉 있는 것들이 이제
6.25 전쟁 내내 이렇게 이제 싸울 수뿐이 없었다라는 거, 그것을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피해 규모도 보면은 인명 피해가 2011년에 조사한 거에 보면은 14,032명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얘기네요. 진압군에 의한 희생자가 1,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가 11,764명, 그리고 그 유족이 31,255명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진압군 전사자는 군인이 180여 명, 경찰이 140여 명, 그 다음에 우익단체가 아까 그 서북청년단이니 뭐 이런 단체들이 있었죠. 반공단체. 이런 단체가 639에서 744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2019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이때 총 희생자는 14,442명, 좀 늘었네요. 그래서 유족이 이제 또 한 4만 명 가까이 또 늘어났네요. 그 대신에 그 진압군이나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는 줄어들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진압군이 더 많이 이제 그 가해를 했다라는 이제 이 비율이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진압군 전사는 162명, 군인, 경찰이 289명, 우익단체 640명, 1,091명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얼추 뭐 1차 조사하고 비슷하지만은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보면 이제 어린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세대별로 이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참 어린애들이 688명 죽었다는 거 더 마음 아픈 얘기면서, 그 다음에 과연 어린이들이 유아 또 10살에서 15살, 뭐 16세에서 19세, 10대가 뭐 여기에 그렇게 가세를 했겠나 싶은 생각은 드네요, 진짜. 다 어른들이 벌린 사건이죠. 네, 하여튼 그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희생자에 대한 관련 데이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도 뭐 어마어마했겠죠. 165개 마을 중에 소개된 마을이 87명, 산간 마을이 62개, 그다음에 초토화된 마을,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 잃어버린 마을, 그다음에 이제 학교 관공서, 경찰서, 공공시설도 또 많이 이제 파괴가 됐겠죠. 네. 이제 금액으로 환산된 것은 이제 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건 이후의 그 내용도 보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죠. 뭐 분명히 소위 그 빨갱이들에 의해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건 확실한데, 희생당한 사람들이 우리는 빨갱이다, 아니다. 뭐 그런 거죠. 정말 좌익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구잡이로 죽여버리는 미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그 당시를 경험한 유족들이 이제 회고를 하고 있네요. 참 비극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해병대 자원 입대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여순 사건에 이제 관련돼 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박정희 후보한테 표를 많이 던져줬다. 네. 그로 인해서 뭐 어떤 오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그렇게 했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네, 뭐 그 이후에도 뭐 2000년대 들어서도 상당히 여러 번은 이제 뭐 보고서를 내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쭉 거쳐왔습니다. 그다음에 계엄령의 적법성 논란. 이게 이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기 때문에 계엄령이 정부 수립 이전에 발동한 게 이게 맞는 거냐. 그 계엄법이 이제 그 이전법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법이기 때문에. 참 정말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폭동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서로 많이 있겠죠. 하여튼 폭동이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폭동이 아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참 이거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참고 자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서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네요. 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함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족의 비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끝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뿐이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매몰돼서 계속 이것만 갖고 서로 좌우가 나눠져 갖고서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는 조사대로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것은 세월 속에 묻어두고 먼 훗날 한참의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후세의 역사가들이 이제 평가를 한번 어떤 식으로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만, 그때는 이미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참 이 내용이 보면 굉장히 길죠. 이것을 뭐 일일이 다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훑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관련된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각주 해갖고서 이 많은 또 참고 문헌들이 위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봉헌이 됐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별의별 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가 됐을는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민족의 비극이다, 이렇게 뿐이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 그런 영화를 봤죠.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것. 정말 그 형제가 서로 참 그 우연한 형제가 결국에는 북한 인민군 그리고 국군 이렇게 나뉘어져 갖고 서로 총뿌리를 겨눠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담은 그 영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늘 이 6.25라는 전쟁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을 얘기할 때 떠오르는 게 이제 몇 차례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버지의 일기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그 피난을 갔다가 6.25 때 징집이 돼서 전투에 참여하고 하는 그 사이에 고향인 지방에서의 어떤 소위 그 남로당에 가입했던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그 활동, 행동, 뭐 오히려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들보다 더 아주 가혹하게 그 주민들을 이제 대하고 또 주민들을 이제 학대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저는 아버지 일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또 수차례 그런 내용을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없었더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리가 없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주의자였든 아니면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그 공산주의자든 그런 어떤 사상적인 대립이 없었다라면 정말 그 일어나지 않을 그런 비극이 바로 이제 이 사건인데, 물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희생자가 많이 나왔죠. 뭐 군경도 많이 죽었고, 그다음에 그 소위 그 빨치산과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그 공산주의자들, 그런 세력들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런가 하면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좌고 우고 몰랐던 또 관심이 없었던 일반 양민들이 이제 또 많이 죽었다라는데, 네, 가슴이 아픈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공산주의라는 그 어떤 이념적인 잣대에 휘말리는 사람들은 그 양민을 학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반대에 있는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국군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민인지 뭔지 구분하기 힘드니까 정말 그런 또 오인 어떤 사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는 그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죠. 일반 그 양민 같아 갖고서 이제 별 경계를 하지 않고 살려보내고 뭐 통과를 시키고 그런 마을을 지나가고 했다가 보면은 나중에 그들이 이제 총구리를 겨눠갖고서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이제
파병 장병들이 많이 사상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듯이 아마 상황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일종의 전쟁인데 서로 싸우다가 보면 피를 보게 되고, 피를 보면은 이제 사람이 광분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성을 잃게 되죠. 그래서 서로 이제 또 그런 아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상의 장면들이 이렇게 이제 연출력이 현실적이고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이 무슨 뭐 좌에 있다 우에 있다 참 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족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건데 그렇게 서로 논쟁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시간에 묻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를 들어서 조선 초기에 이런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없었겠어요. 왜? 그게 이제 500년이 지나고 뭐 600년이 지나고 이제 되다가 보니까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제 인식이 돼서 옛날에 그런 그 사건 사고가 있었구나 이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상황이 되죠. 그건 시간 속에 묻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 4.3 사건뿐만 아니라 이 공산주의자들이 개입이 돼서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들이 심지어는 6.25 전쟁까지도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야지 아픔이 치유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은 저는 공산주의자들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가슴 아픈 그 사건을 후벼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진실은 이제 가려야 되겠죠. 진실은 가리되 서로 후벼파지 말고 그 진실을 눈앞에 이렇게 도출한 채 결국은 세월에 묻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저랑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 또 그분들의 주장대로 의의가 있겠죠. 어찌됐든 4월 3일 날 이제 바라다본 그 제주 4.3 사태, 4.3 사건에 대해서 개략적이지만 이상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혹시 뭐 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셨으면 저도 참고를 하고 제 인식이 잘못됐다면 저도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계로 삼겠습니다. 예,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